내 기준에 맞는. 저 진지한 기준이 그러면 레전드다. 미치겠다. 내가 또 진도를 조금씩 나가볼게요. 무토가 경금을 보면 이름난 산에 금을 캔다. 무토 일간 중에 이제 경금 있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이 이름난 산에 금을 캔다 했죠. 원래 제일 처음에 제가 말할 때 토는 나무가 잘 성장시키는 밭이 되기 때문에 목적물이 나무랬죠. 목이랬죠. 근데 목성을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목성을 자기의 그 일종의 직업성이나 사활동에서 잘 못 쓸 때 있죠. 금을 강산에 캐는 것처럼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고로 잘 구분해 주세요. 신약하면 제복이 약해진다 했죠. 신약하면 재물복이 좀 약해진다. 무일간이 신왕의 시광, 제왕 이런 구조들이 대체적으로 재물 그리기 좋다. 이래 보셔도 됩니다. 재성을 보면 이 식신생재로 부자 그르게 된다. 밑에 사주 한번 보세요. 이 누구 사주인지 알겠습니까? 아, 밑에 해놨네. 예, 경술, 무인, 무신, 임신인데, 예, 이 경우가 이제 팔자에 이제 격은 뭡니까? 인월의 무토죠. 이렇게 인목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목. 인묘진 봄에 나무목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 토가 떠 있죠. 목의 성장을 좀 방해하고 있죠. 그 대신에 경금, 신금이 있죠. 금이 어떻습니까? 금이 목을 보면 어떻게 안 되죠? 금극목안 되죠. 목의 성장을 눌려버리죠. 목은, 인목은 어떻습니까? 이게 관이죠, 관. 사회적인 명예나 명함을 쓰는 인목이 금극목을 당하니까 명예적인 사회적 성공은 좀 약하죠. 이 뜻이 뭐냐면 관을 써서 직장이나 사회적인 명예로서의 성공 번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주는. 그러면 뭘로 쓴다? 강산에 있는 금을 캐는 걸로 금을 쓰면 요 임수가 있으니까 식신생재라는 게 토생금 금생수 되죠. 그래서 부자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부자그릇으로 보는 거지. 부자가 되고 큰 사회적인 업적이 많다 보니까 명예가 올라간 거지만 글과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학 교수직이라든지 이런 건 명예직으로 보잖아요. 국가 공직이라든지 고시를 한다든지 이런 그릇은 안 된다는 거지. 그거를 요걸 잘 보라고요. 이 경수를 딱 쓸 때 있죠. 남자 사주를 보는데 경술이라는 간지를 쓸 때 이게 참 남자한테 프리미엄이 있는 거랬죠. 왜죠? 간지를 써 나갈 때 한번 그 상을 한번 보세요. 경술. 근데 이 무토는 양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죠. 양기에 무토가 있다는 것은 뭐입니까? 전투적이고 공격성이랬죠. 그러면 자기가 직업적으로 사회활동하는 과정에 전투력이나 이런 걸 좀 쓴다는 거죠. 근데 인목을 딱 쓴 거예요. 이 범털이죠. 이것도 양기죠. 뭔가 개척하는 거죠. 호랑이, 자기 구역. 무토는 뭐랬죠? 울타리를 친다 했죠. 자기만의 울타리와 영역을 쳐서 호랑이와 같은 범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써가면서 이게 무슨 육친을 붙이지 않고 타고난 음덕은 금기라는 음적인 이런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영역에서 호랑이의 범털을 갖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봐버린 거죠. 그러고 또 물을 쓰면서 딱 신금이 오면 이게 금기죠. 실속을 꽉 쥐는 동작인데 하늘의 임수 편지를 놨죠. 이 금생수죠. 음한 거죠. 이런 게 뭐냐? 제왕이죠. 제왕. 임술이면 이걸 그냥 술토가 아니고 술 중에 신금 있죠. 금이 강한 거예요. 신술에는 뭐가 붙는다? 이게 계절적인 방합이죠. 초가을, 늦가을에는 유라는 가을에 금기를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의 힘이 강하니까 시광, 제왕,
인왕? 아니, 인왕은 좀 그런가? 시광, 제왕 구조죠. 그러면서도 무토가 술토의 근은 있다는 거예요. 이 술 중에 정화, 술 중에 정화. 그래서 인신충에 인하고 술에는 삼합으로 마로자를 또 쓴대죠. 아까 말했죠. 충 중에 술토가 봉합을 해준 깨돌이. 근데 인신충이 있으니 애정에 대해서는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있을 거라고 그러죠. 토생금,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 이래 봐도 되죠. 이게 시상에 편제라는 요 임수가 금생수의 힘을 받고 있는 거 있죠. 요 구조만 돼도 시상 편제격으로 가요. 이거를 뭐냐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도 쪼개거든요. 네. 대문 밖에 편제 큰 돈이 흘러 넘쳐 쌓여 있다. 이래 보죠. 그래서 이런 대문 밖에 편제 있는 팔자들 중에 오행 세력이 좋은 팔자들이 말년에 돈복이 좀 있다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금전적인 복이나 혜택을 보려고 하면 어쨌든 이 임수가 금생수 잘 받고 있어야 되고 이 무토도 지지에 어느 정도 뿌리는 좀 있어야 된다. 요 보시면 신이 그래도 좀 세력이 있어야 된다죠. 신약하면 제복이 떨어진다 했죠. 만약에 무일간이 이런 게 없이 만약에 임자가 된다거나 해서 이게 만약에 신약하면서 재성이 등류하면 부잣집 머슴 아니면 처가 사리 또는 처 동업 이래 가는 거죠. 부자가 되는 길에 세 가지가 있다. 받아 적으시오. 이라는 예. 첫 번째, 그대는 부잣집의 머슴으로 가거나 처가 사리를 통한 성공을 기대하거나 마누라 명의를 통해서 처의 일을 도와주면서 해야 되는데 필시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돈통이 깨질 것이다. 아니면 말고. 모든 건 조건 사주하기로 했죠. 네, 조건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다 신약의 사주 구조들이 잘 살아가는 방법에는 필시 조건이 따르더라. 제가 주인공이라는데 이 형태는 많습니다. 쌤이 딱 남편이 제다 신약인데 장사를 하면 제가 주인공이죠. 보통 이제 제 손님 중에 바 사장이에요. 바 남자가. 근데 이제 그 바의 여자 매니저가 이제 일 잘하고 똑똑하고 멋있는 여자가 하나 데리고 온 거야. 그 바 매니저가 자기 식솔의 아가씨를 데리고 바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기라.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수익금의 일정 부분, 뭐 20%, 15%의 지분을 그 매니저한테 주고 수입의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월세 내고 다 치르고 돈을 갖고 가는데 그런 가게를 3개씩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저가 일 다 하고 본인은 달 2천씩만 딱 챙기는 거예요. 죄다 신약. 용선생 팔자를 누가 이제 옛날에 어떤 도사가 죄다 신약으로 본 거예요. 걔 내보고 룸살롱이나 단란주제라. 내보고 단란주제. 필시 그 당시는 여자들이 손님으로 있거나 여자들이 내 사업장을 이끌어줘야 된다. 내 그때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있잖아. 야, 정말 금시초문이라 여자들이 나한테 손님이 온다? 여자들이 돈을 벌어다 준다. 그 내가 무슨 여자들이 내 주변에 여자 아무도 없고 다 남자들 이상한 아저씨들만 쫙 있는데 고시 공부하러 합격을 하니까 합격은 안 되고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나 룸살롱이나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예. 그냥 주변에 여자들밖에 없네. 이러고. 여자가 없었거든. 그 품종이 다 여자들밖에 없네. 이러고.
지금 여자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몇 명입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람 말이 맞죠 그때. 예. 이 아저씨도 내가 줄 서갖고 간 집인데 이래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다 신약은 나는 아닌데 제다 신약처럼 본 거죠. 이 사람이. 이런 경우는 제다 신약으로 보진 않죠. 근데 이게 이런 거죠. 한번 격이 평광격이죠. 이 평광격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식신이 이래 있으면 실력이 좋거든요. 예. 평광격, 인울의 무토. 근데 이게 성장하는데 이 다 치부잖아요.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뭐 일본에서 대학 나왔을 거예요. 아마 대학의 학벌이 좋고 뭐 명예적 이런 건 아닌 거라. 그냥 이게 식신생지를 진짜 잘 쓴 거고 이 평가는 뭘로 했습니까? 국가 어떤 관적인 사업에 많이 썼죠. 마지막에 이분께서 노후에 자식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길은 이 경금과 술중 정화를 봐서 전자 반도체를 하여라 했죠. 반도체. 뭐 이 술중이 신금 이런 거죠. 이거를 뭐 옛날에 뭐 재산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후계자에도 관여했다고 하니까 뭐. 결국은 이런 걸로 다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이면 이게 뭡니까? 자식도 되죠. 그러니까 공망 맞았죠 이게. 맞죠? 무신을 주면 임묘공망 아닙니까? 자식 자리에 근심사가 있죠. 인신충 맞아갖고 아픈 손가락 자기 자식이 있잖아요. 맞죠? 자식 간에 자식들 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암시가 있잖아요. 충. 분명히 집을 사준데도 다 보면 그 아픔을 다 갖고 간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인신충이 있으면 보통 이게 무신일주가 인신을 충하고 있는 구조 이런 것들 리딩 샘플이에요. 꼭 이런 팔자 아니더라도 무신일주가 범인자 갖고 있는데 남자가 평간이 공망이 충 맞았잖아요. 자식 근심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명예적인 성취를 이룰 때 한계가 있거나 뭔가 갈등이 있겠죠. 아니면 애정 갈등이 있거나 식상간이 너무 많은 무토는 조금 이렇게 약간 탁이 되다 보면 혼돈이 좀 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어떤 자기 진로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게 와요. 이거 편제격 돼 있는 건 잘못된 거네요. 평광격으로 바꿔. 이거 원래는 평광격인데 이게 격국으로 보면 대문 밖에 시간의 임수가 오행적으로 금생수 잘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시상 1위 편제격이라고도 붙여요. 원래 격은 월지에서 평광격, 정광격, 인월의 무토는 평관 뭐 이렇게 격을 붙이는데 대문 밖에 임수가 이렇게 오행 세력이 좋으면 시상 1위 편제격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간여지동이 아니라도 그렇게. 그렇죠. 이게 지지에 이게 오행적으로 금생수가 너무 잘 돼 있으면. 참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죠. 예, 초년에 고생이 많다가 말년에 고진감래한다. 이거는 그냥 청강 구조만 보고 있죠. 46페이지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무토가 신금 있으면 이게 신금 자리에 고생 자리를 있죠. 이거를 그냥 보고 무일간이 문으로 왔는데 신금이 위치한 포지션을 보고 고생이 좀 되겠네. 근데 무일간이 대문 밖에 시에도 신금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자가 무토일간이야. 근데 시에 신금이 있다. 보통 배우자 안정이 잘 안 돼요. 남편이 사고를 많이 치거나 아니면 뭐 애정이 좀 금이 좀 많이 가거나 요 신금이 금 간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남녀를 분문하고 신금이 오면 금 갈 일이 있다. 뭔데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금이 가면 어디에 금이 갈까요? 예, 보통 가정에 금이 가거나 인간관계에 있죠.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약간 이런 속성, 그러면 콕콕 쑤시고 아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이래 질병도 조금씩 있고 막 그래요. 무토가 임수 보면 삼명수수, 삼명수수, 산이 밝고 물이 수려하다. 이런 게 참 좋은 거죠. 무토가 임수 보면 참 좋게 봅니다. 두뇌 총명, 대성공, 제복이 많다. 무토가 개수 보면 청산유수, 푸른 산에 비가 내린다. 무토 개수. 유화유로의 청산유수로 말년으로 갈수록 제복이 있다. 무일간들이 임수든 개수든 술을 좀 좋아하죠. 개수는, 무토는 좀 메마른 산인데 개수는 비 내리는 거예요. 좋겠죠? 용셈 무대운, 이 대운이에요. 최대한 양의 기운이 벌어진 상태, 더 이상 확장을 진행하지 않는다. 무토가 오면 토의 오행 속성이 이제 조정하고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겠죠. 그런 속성으로 자꾸 유지하려는 운동. 버티고 안정을 구한다. 무는 더 이상 외양 발전 확장 멈추고 안정 유지하고 버틴다. 실리 보상에 굴곡이 많고 재물 발전, 실리는 금수 음이랬죠. 이 양의 끝단이죠. 그러니까 이 재물 발전에는 굴곡이 좀 있다. 외양적인 명 중심의 활동성이 두드러진다. 재물 보상, 금전 융통보다는 현상 유지를 의미한다. 투자 지출 확장은 굴곡이 많다. 이때 이제 무대운에 사업 확장을 해버리면 실속이 없다 이래 보면 돼요. 특히 남자가 무토가 양의 기운이 벌어져 있는데 돈 벌 거라고 투자해버리면 돈줄이 막혀버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속성이 있죠. 돈줄이 막힌다 할 때 이 돈의 흐름은 물로 봐요. 무토는 뭡니까? 막아버리죠. 특히 사업하는 남자 무대운 주의 참 많이 봤습니다. 무는 버티고 그냥 존버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 중성자, 기토 비습해놨죠. 낮고 습하다. 기토의 속성이 오행에서 코로 보면 뭐 코, 낮은 코. 제가 코가 좀 낮죠. 기토 비습. 예. 기토 같은 습토가 많으면요 호흡기가 약해요.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이 코가 크다 작다. 작다. 코가 작으면 호흡기가 약합니다. 산소를 호흡할 때 빨아당기는 힘이 약하죠. 콧구멍이 크면 어떻습니까? 많이 흡입하죠. 근데 코는 작은데 콧구멍만 크면 엉망진창입니다. 코도 크고 콧구멍도 크고. 내 그림을 또 그려줘야지 또 코가 콧구멍만 있으라고 코 요리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콧구멍은 안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코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이 코도 좀 웅뚱하게 이래 돼야 돼요. 삐죽하면 안 돼 또. 웅뚱하게 딱 이라고 콧구멍도 커야지. 콧구멍만 막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들어간다고 돈복이 많죠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새요 새. 예. 코가 뭐를 상징하냐면 이제 오행에서 뭘 상징합니까? 금은 재하. 코는 재하의 출입처죠.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 보면 코가 단지 코만 크갖고도 안 돼. 코는 이만한데 콧구멍이 이만. 저런 코 있습니다. 진짜 안 있다고요? 돼, 진짜 안 받는가 봐. 진짜 코를 가리는데. 이런 코들도 콧구멍을 확장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코가 아니 이거 확장돼요? 근데 이미 요새 뭐 다양하게 뭐 수술이 안 돼 있으면 코를 좀 찢든지 뭐 하면 되겠죠. 코가 그 축구 선수들 보세요. 달리기 잘하는 선수들 보면 코가 크고 콧구멍이 커요. 메시, 호날두 같은데 사진을 보세요. 코가 이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도 딱 보세요. 코가 이렇게 큰 게 아니더라도 자기 얼굴에 밸런스를 잡는데 코가 이 콧망울이죠. 이 콧망울이 뭉뚱하고 힘이 딱 있고 이게 콧구멍 이게 이제 코를 지키는 수비살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코의 간으로 봐요. 이게 딱 옆으로 어디가 코가 딱 있으면 딱
딱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예. 콧구멍도 쫙 멋있게. 코주부 아저씨. 코주부 아저씨 같이 코가 잘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요. 막 사업 얘기를 막 하고 이러고 온다 아닙니까? 그럼 딱 듣는 척 하면서 코를 딱 봅니다. 싹 코를 딱 보는데 콧구멍이 이만해. 안 돼. 사업을 줄이든지 해야 돼요. 근데 코 딱, 쌤도 코가 괜찮네. 네, 좀, 코가 쫙 멋있게 이렇게 딱 생겨야 돼요. 자고 이게 코가 지 얼굴에 좀 잘 맞아야 돼요. 막 코만 얼굴보다 코만 이만해하고 이래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콧구멍이나 이런 게 코가 보통 그 재산을 볼 때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로 한번 쌤들 간상 공부할 때 볼 게 깃볼 있죠. 예, 깃볼이 없잖아요. 깃볼은 뭘 상징하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안의 평수. 예. 근데 그게 보통 보면 이제 돈을 벌어갖고 큰 집에 이사 간다고 왔는데 깃볼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이거는. 그럼 보통 깃볼이 좀 작다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안 평수가 작은 거예요. 근데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그 집에서 못 버텨요. 그러면 첫 번째, 건강 문제가 발생되고, 두 번째는 돈 문제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애정 갈등이 와요. 그 공간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지. 그게 보통 집을 살면 그 집의 주거지를 우리가 뭘로 본다 했죠? 첫 번째가 인성으로 본다 했죠. 두 번째는 식상으로 본다 했죠. 인성이 굉장히 세력이 좋은 친구들도 집안 평수가 넓대 있죠. 보통 사람의 개인 평수가 15평에서 8평 정도 쓴다 했죠. 세 식구 기준으로 살면 가장 크게 맥심은 45평이 됐죠.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제 귀가 이제 좀 큰 사람들은 조금 평수를 넓힐 수 있는데, 귀도 있죠. 이게 축 처지는 키 있죠. 귓보니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좋게는 안 봐요. 귀가 안으로 말아 들어가갖고 이 귀가 내 입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용수생처럼 싹 이렇게 이게 입을 쫙 향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이 귀가 이게 감싸면서 입을 향하고 있는 게 이 담아낸다고 봐요. 크고 작고 상관없이. 그렇죠, 그렇죠. 귀는 둥그런 귀가 있고 뾰족한 귀가 있는데, 보통 식신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귀가 좀 동그란 코에 상간적 기질이나 편관이 발달되어 있어는 귀가 조금 날카로워요. 뾰족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상간편관은. 그래서 보통 외형만 딱 보고도 육친이 뭐가 타고난지를 대충 감 잡는 거 있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식신이나 상관의 모양을 봐갖고도 봐요.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 우리가 보면 식신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네모 반듯하거나 동그랗거나 그 모양이 모가지지 않은 곳에 이사를 가요. 식신이나 정인은. 상관은 뾰족한 건물 이런 거 있죠. 자, 용 선생은 정인이 발달되어 있죠. 정인도 네모 반듯한 거. 그러니까 이 건물 보세요. 네모 반듯하죠. 앞에는 또 동그랗게까지 해. 맞죠? 그게 정인의 속성이에요. 그런 안정감이 있는 건물에서 살고 싶어 하거나 살려고 해요. 아파트를 구하거나 뭘 하든. 그런 게 되죠. 식신하고 관이 합작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상복합. 아니면 재관이 무리져 있어도 주상복합이거든요. 상가하고 붙어 있죠. 상가는 재성이죠. 재관이 붙어 있는 것도 주상복합. 그다음 식신 먹는 거, 주상복합에 식당 많죠. 식신하고 관하고 붙어 있는 것도 브랜드 있는 아파트인데 주상복합 이래 되죠. 이게 보통 정인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고, 편인성은 약간 뾰족하거나 약간 날샌 곳도 있어요. 건물이 막 이래 생긴 건물들 있죠. 들어가는 입구는 쪼개난데 들어가면 쫙 넓어지는 데 있고, 들어가는 입구 넓은데 갈수록 좁아지는 거 있죠. 풍수에서는 이런 건물의 모양을 좋게 안 봐요. 우리 요 옆에 건물 있죠. 이렇게 생겼거든.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어찌 생기냐, 이래 생겼어요. 건물이. 그러니까 모지죠. 이런데 입주하는 입주 들어가죠. 보통 편인 발달돼 있거나 상관성. 근데 오래 못 버텨요, 이런 건물은. 한번 보세요.
용 선생님 말이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주변에 한번 싹 보세요. 실제 그 건물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건물의 포지션을 보고 내 육친에서 무엇이 관계되어 있는가를 있죠. 딱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말했죠. 용 선생 해중에 간목, 예. 병화가 딱 있죠. 그러니까 해가 뜨는 거죠. 일, 간목, 일동건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뭐 귀신 같은 간법은 진짜 또 이래 얘기하면 또 저거 다 뻥이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자기 팔자에 보면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인성이 없다 또는 상관이 발달돼 있다 또는 이런 팔자니까 내가 그 지역이나 동네의 평수를 장악할 수 있는 지배력이 없잖아요. 인성은 지배력이에요. 지배력. 그를 옛날 책에 천부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천부권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이 부여한 권리거든.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옛날에 뭘로 보냐면 임금이 나에게 권리를 행사할 때 뭘 줍니까? 땅을 주죠.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이 있죠. 그 천부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뭘로 보냐? 인성. 시험에 합격해서 고시에 등가하면 땅을 받아, 전답을. 그 받은 전답은 보통 식신이나 인성으로 봐요. 그래서 식신이나 인성이 반듯하고 힘 있는 사주들은 진짜 막 전원주택 200평, 400평, 500평 아니면 학원이다 자기 사업장이 커요. 근데 인성이 부족하거나 팔자가 막 비급 태왕에다가 엉망진창 2판 4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선생님처럼 작게 써야 돼. 맞죠? 좀 불편해도 뭐 때깔로 보면 한 50평대 같은데 이 보세요. 요만한데 지금 있잖아요. 맨날 청소하고 이게 뭐냐? 비급 태왕에다 인성 깨지잖아요. 그다음 공망까지 맞았죠. 예, 그거를 예, 명리는 뭐냐면 지 팔자에 맞는 구석을 찾아가야 발복이 돼. 안 맞는 데 가잖아요. 가면 왠지 안 입는 옷을 입는 것 같고 항상 문서가 자기가 문서에 대한 지배권이라든지 행사권이 약한 팔자는 이사 갈 때마다요 문제가 발생됩니다. 안 새든 비가 새고 해. 안 새든 무슨 문짝이 부어지고 갑자기 방화문이 삑삑삑 이런 게 이게 다 지 팔자구나. 이제 이사를 가려니 시작됐네. 이래 보라는 거예요. 자기 팔자 들어갑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서 아주 그 뭡니까 유용하게 살아갈 건가 그거 지혜를 배우는 게 명리예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학원 1타 강사로 연봉이 4억인 사람이 학원 창업하려고 물어봤는데 용 선생님 안 된다. 몇 군데 가는데 다 된대. 운이 좋으니까 4억 받았겠죠. 운이 좋으니까 연봉이 한 4억 버니까 주변에서 야, 니 같으면 니가 학원 차리면 한 20억은 벌겠다. 자꾸 펌핑이 오니까 몇 군데 물어보는 거야. 그냥 크로스 체크를 하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왔는데 안 된다. 대운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그게 망했잖아. 그냥 뭘 보고 안 된다고 네? 무인성. 그 다음에 비급태왕. 식상관이 강하고 비급에 의한 경쟁력이 있으니까 잘 가리키는 기라. 식상관이 좋고 비급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가릴 때 와 하면서 막 분필 던지면서 막 다회야 하고 이러니까 막 학원생들이 막 줄을 서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 원장이 1타 강사를 해가지고 자네는 수학의 달인이 될 거야 이래 돼갖고 뭐 막 온 거예요. 손님들이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막 잘 나가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자 무인성에 비경급제 태왕에 문서가 다 약탈됐잖아요. 급제에 도둑 맞았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급제라는 놈이 이걸 다 설계해버리고 이런 거죠. 이 병화가 하생토를 내만 받으면 되는데 이놈도 갖고 가고 저놈도 갖고 가니까 내가 문서를 써갖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니까 계약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요, 진짜 반듯하고 멋진 데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막 비가 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뭔가 층간소음이 멋이 와서 자꾸 건드려.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 간단한 기초에서 우리가 응용하는 것을 몰라서 이런 거지, 명리의 2차는 복잡한 데 있잖아요. 그게 내가 막 고상하게 무슨 격이 어쩌고 성격이 어쩌고 패격이 어쩌고 이거 한마 소용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잘 쓰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일타 강사로서 내가 유명한 강의를 해서 돈을 잘 벌면 그게 자기 인생의 본분이야. 근데 사람은 누구나 하다 보면 실증 나거든. 아까 말했죠. 목화가 강하면 실증 잘 내고, 돈 욕심도 날 수도 있겠죠. 주변에서 펌프질하고 식상간이 다 자니까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막 귀도 약간 얇아지죠. 그러다 보면 막 은행 융자 받아갖고 건물에다가 막 지어갖고 해. 근데 이상하게 손님이 안 와. 학생이 안 모이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일타 강사 중에 학원을 해갖고 망한 사람 많아요. 그게 자기 팔자의 본분이 본분. 그건 뭐 제가 보세요. 평소 작은 데 살잖아요. 막 한 100평 가고 싶어도 운이 나빠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인생 대운이 와도 자기 그릇을 지키고 가야 덜 이제 상처받고 갑니다. 정말 주옥 같은 강의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듣기도 어려울 건데 꼭 사주팔자만 봐갖고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성격 패격만 가지면 사주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실제. 그래서 네. 예? 주옥 같다기보다는 그냥 현명함을 배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또 시간이 좀 남았네. 조금만 더 하다가 좀 쉬겠습니다. 전답인 기토는 무토보다 더 가치가 있다. 당연히 맞죠. 이게 기토가 오곡백과 곡식을 다 열매 맺게 하고 성장시켜. 음양이 분기점에 놨죠. 기토가 신약하면 무당이 많다. 기토가 신약하다는 게 식상다자 됐을 때 있죠. 무속으로 많이 빠져요. 막 흑게 보이고. 근데 이제 식상간 대운이 와도 있죠. 내가 지금 상관대운 지나왔잖아요. 한 번씩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아닌데도 식상관, 특히 상관이라는 거는 꼭 메모를 할 게, 상관은 자기 기운을 많이 설계합니다. 상관대운에 그 불측지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뜻밖의 어떤 고달픈 사건, 사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상관대운이라는 게 자기 길을 설계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져요. 상갓집 같은 데 가는 거 조심해야 된다죠. 매사 고독하다. 기토는 입이다. 기기 말을 잘한다. 제가 지금 기토 이주죠. 무식상인데도 말을 좀 하죠.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 말이 어땠죠? 나이 말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땡터 치면 말이 많지. 예. 그 다음에 목용신을 잘 못 쓴다. 이건 무토하고 좀 다르죠. 무토는 목국토를 잘 써서 항상 극을 받는 게 내가 가치를 좀 펌핑하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공격적일 수 있다는데, 기토는 극을 당하면요, 싫어해요, 극을. 예. 그래서 병정같이 인성을 반깁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걸 좋아해. 기토는 누가 내를 좀 챙겨주고 잘해주는 걸 좋아해. 이게 내를 극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내한테 뭐 심부름 시키는 거 싫어합니다. 예. 이 기토가 좀 그래요. 불편하면 안 되겠다. 예. 큰일 나겠다. 아닙니다.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병정을 반기고 을을 가장 싫어한다. 이런 거예요. 부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부탁도 아닙니다. 예, 정하기토 일간이 재간을 반기면 법조인이 많다 했죠. 이런 경우도 있죠. 역학에 재능이 있다.
묘묘 기토죠. 간살이 다자면 무속인이 많다. 이런 경우도 조금 목극토 당하니까 신약해버린 거죠. 예, 목기가 너무 강하면 토가 깨지죠. 목극토. 목이 너무 왕하여 기토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관살이 다자하면 무속인이 많다. 독신자 많고.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식상관이 금극목을 해주거나 인성이 관인소통 해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관인소통도 좀 잘 안 되고 식상도 뭐 없거나 뭐 이게 평관기역의 무식상이가 이래 되면 좀 갈등이 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좀 그래요. 남자는 박수죠.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여자들은 그래도 묘목이라는 게 뭡니까? 양기가 주는 프리미엄이 있죠. 평관격이라도 양의 기운이 주는 프리미엄을 좀 갖고 가요.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남자의 음덕, 배우자의 음덕, 아니면 그 집안의 음덕,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 덕을 갖고 갑니다. 산을 좋아하고 물을 싫어합니다. 재생살. 독신자, 산을 좋아하고 물을 싫어한다. 재생살이 돼버리니까 기토가 너무 신약해갖고 재생살 목극토 돼버리면 기토 깨지겠죠. 기묘일주는 뭐랍니까? 운명이 기묘일주 기묘하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평관격의 7살 다자, 살이 이래 많은데 돈 욕심을 내면 흉액이 따른다. 그러니까 평관격이 등류해서 기토가 부담스러운데 돈을 내가 많이 지고 있으면 몸이 좀 상해요. 기가 병을 보면 기염상이다. 병아, 엄마가 항상 아들을 챙기는 모습, 어른이 돼서야 기토는 엄마의 사랑을 이해한다. 이게 이제 어릴 땐 잘 몰라. 근데 어른 되면 엄마의 사랑을 이해한다. 이래 보면 인복이 있다고 보죠. 기토가 병아 보는 거를. 기병갑, 연간의 갑, 정간, 주어진 일, 미션에 대한 병화, 정인, 임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 할아버지 조상궁이 부모를 돕는다. 부모는 나를 돕는다. 상부상조, 세상살이 이치에 장애가 없다. 참 이 잘 흐르는 거예요. 목생화 하생토 있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부분에 다 이게 통용되는 건데, 이게 정관이죠.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연에 뭘 본 거죠? 관을 먼저 봤죠. 그 다음에 월에 인성을 봤죠. 자, 관이라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미션, 업무. 미션이나 업무가 딱 주어지면 그것을 인성 해결합니다. 주어진 일에 대한 해결 능력이 좋은 거예요. 업무 추진을 할 때 뭔가 어떠한 미션을 주는 거야. 야, 네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한번 해봐. 이런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네가 한번 해보게. 그러한 일을 해결하는 인재가 좋은 거예요. 관인소통이 되면. 근데 이런 구조 있죠. 여기 정인을 먼저 봤죠. 정관을 봤죠. 어떠한 미션에 대한 걸 먼저 기획합니다. 기획해서 이 기토가 관을 쓰죠. 그러면 이 관에 대한 일을 내가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사회에서도 기획부서 같은데 우리 회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 자, 이번에는 이러한 제품을 개발해서 이러한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론적인 거 있죠. 이론적인 거, 우리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한 일, 이런 거를 먼저 인성이 먼저 간섭되죠. 그러니까 생각의 사고의 체계가 있죠. 일간은 연을 먼저 생각하고 월을 생각해요. 그러면 인성적인 거 있죠. 학문성 또는 미래지향성, 기획력, 어떤 새로운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네. 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가치는 상품, 그 다음에 어떤 직장에서 업무 미션 같은 거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드는 거 있죠. 인성. 이런 게 봐요. 인성이 먼저 왔다는 거는 생각하고 기획하고 이론적으로 이게 될까 안 될까를 먼저 다 생각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일을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발달되어 있고 인성이 발달되어 있죠.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해서 수학 문제집을 만들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인성이 먼저 가능성 때문에.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내가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이 좋은데 기획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구조는 이론적인 거 있죠. 이번에 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정부가 돈을 풀 것 같아? 안 풀 것 같아?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인성. 그걸 갖고 예측을 하죠. 이 팔자는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으니 이런 일을 해. 그럼 그걸 수행해. 결과론적인 거죠. 결과론적인 거. 어떠한 미션이란 건 결과, 관이란 건 재관은 결과. 이거는 결과가 오기 전에 예측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래학자들이지. 용선생. 내가 기도의 변화가 이어냈잖아. 미래 예측. 앞으로 이 사주팔자는 이렇게 갈 거다. 정인이 먼저 가능성 되잖아요. 내가 공부한 사주 명리학적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인성적인 기획, 사주에 대한 예측 능력을 먼저 발휘하잖아요. 왜? 연간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생각을 먼저 하죠. 팔자를 딱 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내죠. 이런 구조는 그게 안 되죠. 약간 쌤도 인성이 있잖아요. 야, 뭐 잘하겠네. 그 연애 인성이 있다는 거는 기획하는 거죠.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돈이 될 것 같아. 아니면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정신적으로 재관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예측해보고 기획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죠. 좀 그런 속성이 있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도 보면 이런 구조가 보통 이런 구조는 경영학과를 많이 가요. 간이 문제기 때 경영, 조직 경영 있죠. 이런 구조는 어디를 많이 가냐? 경제학을 많이 가요. 학문적인 거 있죠. 이론적인 거. 경제학, 심리학, 논리학 이런 거 있죠. 그게 인성적인 거예요. 연월에 인성적인 게 강하면 예를 들면 법학도 그래요. 법학을 전공한다? 이런 거 있죠. 기토일간이 뭐 이런 구조들 있죠. 인성이 너무 강하죠. 이론적인 거죠. 법학, 경제, 심리, 뭐 이런 거, 회계, 뭐 이런 거 있죠. 기타 등등. 이론적으로 뭔가를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거 있죠. 자격증 딸 만한, 그리고 뭐 건축, 토목, 설계 쫙 되죠. 근데 관이 먼저 떠 있으면 관이 떠버렸죠.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이라는 경영으로 가버려요. 재성이 떠버리면 무역이나 통상, 국제 통상, 해외 무역 유통. 그 인성이라는 게 이래 중요한 거예요. 병월에 기토가 되면 인성이 등류해버렸죠. 자기 영역에 대한 지배권 행사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침범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여기 내 구역이라는 구역 표시를 하죠. 그래서 뭘 따냐? 자격증을 따요. 인성이 등류해버리면 내가 라이센스 하나는 야무지게 가져야겠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병월에 기토 이러면 이 하를 쓰잖아요. 하. 그래서 보통 뭐 회계나 뭐 이렇게 재무나 이런 거 CPA 공인회계 뭐 이런 거 자격증 따버린 거예요. 자격증 잘 생겼잖아요. 이런 거는 뭐 주옥 같은 거는 아니고 아주 이 실용적인 거죠. 근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